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ow to read in detail. 정확히 해석하는 법. 이것이 해석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날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가는데 주어가 이번엔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가 주어인 경우도 있겠죠. 역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에 해당되는 명사 s 붙이는 거 빼고는 다 단수죠, 영어는. 심지어 앞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 그것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명사와 투부정사 다음에 단수동사 나오는 그런 패턴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보시죠. considering, consider가 고려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considering으로 시작하면은 동명사로 썼을 경우에는 고려하는 것도 되고 만약에 이게 분사 구문이라면 고려하면서가 된다고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한글 감각이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considering이 고려하면서라는 분사 형태의 문장이라면 이거겠죠. 뭔가를 고려하면서 그럼 컴마 찍고 뭐가 나와야 상식이겠습니까? 예, 주어는 동사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상식이겠죠. 죄송합니다. 얘가 고려하면서 얘는 이거 하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패턴이죠. 하지만 ing가 나온 다음에 저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를 고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동사가 가겠죠. 예, 어순이 틀려서 그렇지 결국은 국어 감각이랑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 같이 볼까요? considering. 자, 그다음에 하나의 문법을 체크해야 될 게 consider 하면 여러분 ing가 나와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그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ing 들어가는 것 중에 오늘 되게 많은데 뭐 제가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외우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요거만 하겠습니다. consider ing. 네, 많이 쓰는 거 enjoy ing. 그다음에 suggest ing 제안하다. 많이 쓰는 게 네, mind 껄끄러워하다.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이죠. mind ing. 그다음에 finish ing. 예, 유명한 거 give up ing. 자, 이거 말고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재밌게 외우는 공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는 외우세요. 한 6개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ing를 써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consider 하면은 여러 가지 무조건 ing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developing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Considering developing a manned spaceship by our own technology.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그 다음, was considered impossible. But 그러나, the head of the institute tried to make his way to make the state-of-the-art gadget for the bright future of the country. 자, 여러분 그 늘 하는 것처럼 일단은 스톱 누르시고 한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스톱 누르고 해보시고 요 예, 해보셨죠?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의 man이 사람인데요. man을 동사로 쓰면은 탑승하다 뜻이 돼요. 그래서 manned가 사람이 탑승함. 그래서 유인입니다. 유인 우주선, 무인 우주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manned spaceship이니까 당연히 유인 우주선이 되겠죠. 유인 우주선을 개발 한번 해보는 것을 고려하는 것. 이게 주어라고요. by 뭐에 의해서 our own technology 여기까지. 우리 자체의 기술에 의해서 유인 우주선을 한번 개발할까를 고려하는 것은 considering이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was considered impossible. 자, consider의 두 번째 사용법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consider 하면 뭐가 나온다? 전부 다 ing가 나오는 패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또 무슨 패턴이냐면 consider가 대표적으로 consider 한 다음에 A, B하고 B 타입 쓰면 A를 B라고 여긴다 그 뜻이에요. A를 B라고 여기다.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 A가 주어로 빠져나오면 뭐가 되죠? 수동태가 되죠. 바로 이거죠. A는 is 수동태 consider 여겨진다. 근데 뭐로 여겨져요? B 남았죠 하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공식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 패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를 B라고 여긴다는 얘기는 A는 B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A is considered 다음에 그냥 B를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 was considered 다음에 B 자리에 뭘 쓰죠? 예, 보어라고 배웠죠? 이 명사의 보어. 보어 자리에는 뭘 쓴다?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 가끔 보어 자리에 to be도 to be 형용사 이런 형태도 보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was considered 다음에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를 썼네요. 자, 이렇게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considering 뭔가를 고려하는 것이 was considered 여겨졌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다 이 뜻입니다. 저 기침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문장 구조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또 계속 같이 가보시죠. 그러나 the head of the institute. institute가 보통 연구소 그런 개념이거든요. head니까 연구소의 head, 연구소장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try to는 영어에 노력하다죠.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다인데 try ing는 한번 시도해보다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틀리죠.
이건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tried to 노력을 열심히 했다. make its way 영어의 make its way가 그 길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계속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밀어붙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자, to make 영어의 way 다음에 to가 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해요. 뭐뭐 할 방법, way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자, 길을 밀어붙이려고 노력을 했죠. 어떤 길? to make. 그다음에 state of the art라는 단어 배우셨습니까? 이게 최첨단이라는 뜻이죠. 최첨단. state of the art도 최첨단이고 영어의 끝을 날카롭게 자른다 해서 cutting edge. cutting edge라는 단어도 최첨단입니다. 영어의 gadget은 영어의 기계 장비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더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the state of the art gadget 그 최첨단 장비. 본문에서 말하는 그 최첨단 장비는 앞에 있는 요 스페이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최첨단 장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끝까지 한번 추진하고 밀어붙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죠. For 뭘 위해서? The bright future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훌륭하신 연구소장님. 오케이. 자, 이선 동명사를 주어로 쓴 다음에 단수 동사 잡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2번으로 같이 가시죠. 이번엔 똑같은 컨시더링으로 쓰지 않고 to consider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to consider 역시 to 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명사처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to consider 역시 consider 다음에 ing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receiving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체크.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 consider receiving the offer from the financial agency, which requires strong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해놓고 had been이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동사예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had been hard time, the new president, 새로운 대통령, 혹은 새로운 사장님. But 그러나 she finally decided to do it, investing in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in the middle of the crisis. That's, the company has become the world-renowned IT manufacturer.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receive가 받아들이다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첫 번째 주어가 되는 거예요. 쭉쭉 가는 거예요. 자, 뭘 받아들이냐? offer, 제안을 받아들인다. 누구로부터? from the financial agency가 금융기관이죠. 뭐 쉽게 은행이라고 합시다. 자, 금융기관이 좀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근데 보통 도와주고 나면 은행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죠. 뭐 구조조정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which 앞에 컴마가 없죠. 그러면 이건 에이전시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어떤 에이전시냐? 예, which required 요구했던 에이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전체 시제가 과거란 뜻이에요. 자, 은행 금융기관이 뭘 요구했냐면 strong restructuring, 강력한 그다음에 restructure가 구조 조정이거든요.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of the company 회사에. 이런 걸 요구했던 은행이 있어요. 은행으로부터의 어떤 오퍼를 receiving하는 걸 consider 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이번엔 was를 쓰지 않고 had been hard time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과거는 언제 쓰냐면요. 상식으로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면은요. 그 전을 얘기할 때 쓰든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때까지 해왔다. 현재 완료로 한 칸 뒤로 밀어가는 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문장이 보세요. 지금 전체 시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행이 구조 조정을 제안한 게 required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안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안을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 날 했다. 은행이 이렇게 하시죠. 은행이 우리가 돈 빌려주는 대신에 이렇게 하시죠 했다는 건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런 거를 이때 고려하는 것 자체가 그 전부터 그때까지는 참 힘든 시간이었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had been을 쓴 겁니다, 여기다. had been hard time.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자, 그다음에 신임 사장에겐 그런 뜻이죠. 자, 이거 누구 얘기할 때 뭐 쓰라고 배웠습니까? for라고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for라고 하는 건 영어에 경우에라고 번역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세히 독해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세히 해석하는 법. for는 경우에, 뭐뭐를 위하여가 아닐 경우에 경우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It is import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For me. 내가 to go. 거기 가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걸 우리가 투부정사를 누가 했냐라는 의미상의 주어. 이 문장의 문법적인 주어는 이시지만 투부정사를 누가 했냐를 물어볼 때는 for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뭐뭐 하는 거에서 내 가라고 자꾸 해버릇해서 의미적으로 주어라고 이해만 하고 지나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 가가 아닙니다. 원래 for me는 나의 경우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for me 같은 경우 여기다 써도 되고 문장 앞에 써도 돼요. For me, 내 경우에 컴마 찍고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to go there, 가는 것이 이렇게. 알겠습니까? for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었다. 누구의 경우에? 신임 사장님의 경우에. 직원들 같은 경우 사장 마음 알게 뭐예요? 사장님은 혼자 고민하고 그런 거죠.
예, 집안의 가장들은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The new president의 경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었다. 그러나 she, 자 사장님이 여자입니다. 마침내 decided to do it. decided는 영어에 to 붙여서 쓰는 거 아시죠?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 학교 시험 잠깐 생각해보죠. 만약에 이세 해당되는 말을 영어로 쓰셔 나왔어요. 이시 뭐죠? it을 단수로 받았죠. 단수라는 건 위에 있는 거 단수예요. 바로 뭐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거 단수 취급한다. 이거 고려하는 거. 솔직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그 회사로부터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 고려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있을 쓰라고 그러면 to부터 이 노란색까지 다 써야지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걸 단수로 받는다 이 뜻이에요. 앞문장 전체 그 문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장 덩어리가 아니죠. 뭐뭐 하는 고려하는 것 결국은 하나의 커다란 명사 덩어리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컴마 찍고 ing를 대충 하지 말고 뭐라고 배웠죠? 컴마 찍고 ing는 여러분 분사 구문에서 이런 거 배웠죠. 주어는 동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and 그리고 두 번째 동사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주어는 동사했습니다. 컴마 찍고 ing 이렇게 씁니다.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ing는 또 대충 하지 말고 and하고 쓰는 거 대신에 ing하고 쓴 거니까 두 번째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는 뭐죠? 사장님은 이거 하기로 결정한 게 첫 번째 동사죠. 그다음 두 번째 동사가 투자하면 했어요. 이걸 갖다가 분사구문은 뭐 하면서라고 번역을 하는 것뿐입니다. 부드럽게 상태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동사는 투자를 하면서 예, 어다가 이게 아까 얘기한 R&D가 Research and Development가 연구개발이라는 뜻이에요.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이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in the middle of가 유명한 말이죠. 뭐뭐 하는 중에 in the middle of 그다음에 the crisis 이번 위기 가운데 자, that's why나 because는 뭐 여러분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번역하는 법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법을 외우셔야 되냐면 because는 말 그대로 that's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뿐이고요. why가 나왔을 때는 항상 번역을 why 다음에 나오는 말을 결과라고 번역을 하세요. why 다음에 결과를 씁니다. 그래서 wh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결국 뭐뭐한 이유다. 흔히 여기 reason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that's why 하면 결국 뭐뭐한 이유다. 번역하는 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why 다음엔 결과, why 다음엔 결과, why 다음엔 결과. 결과인가 볼까요? 그 회사가 has become 이제 막 됐다는 얘기죠. 이제 막 the world renowned renowned가 명성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world renowned 과거분사 IT 제조업체가 된 이유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꾹 참고 묵묵히 투자하면서 예,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세계 최고 회사가 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y 다음엔 결과예요. 그거로 같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또 가시죠.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3번 잘 보세요. 자, 먼저 같이 보실까요? Learning how to apply what you have learned in the class to practical working environment is가 나왔다는 건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란 뜻이죠. 일단 주어 끊고 what the education of this academy is all about. Also, 게다가 we should be aware that learning is one thing and applying is anot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요. 여러분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 learning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배웠어요? learning은 뭐 배우는 것 하는 주어예요. 동명사예요. 이것이 동사는 is입니다. 그 다음에 what 한 다음에 어쩌고 is all about. 요게 영어의 유명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왜 아시나요? A는 is, what, B is all about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A는 B의 모든 거에 해당되는 것 뭐 이렇게 직역하는 거예요. 예, 해석은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거는 외우세요. A는 바로 B의 모든 것. A는 B의 핵심. B에서 가장 중요한 건 A. A가 주제입니다. A는 B의 핵심. A는 B의 모든 것. 그럼 A가 이렇게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A가 뭐죠? 배우는 것. How to apply 이런 거 알죠? 어떻게 적용할지. apply는 apply A to B입니다. apply A to B. A를 to 이하에 적용하다. 즉, how to apply.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는 거. 자, A가 뭐예요? What you have learned.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in the class. 수업 시간에. 네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to practical working environment. 현실적인, 실질적인 어떤 일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우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is. 뭐다? 요게 이거죠. The education of this academy. 이 학원의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 학원의 교육은 실용 교육으로서 배운 이론을 실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락에 훈련하는 그런 학원이다 이 뜻입니다. Also 게다가 we should be aware. 자, be aware가 뭐죠? 뭐뭐를 인식하다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 대시 뭡니까? 이거 찍지 마세요. 대시 뭐죠?
자, 이거 그러니까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be aware of가 뭐뭐에 대해서 인식하다 뜻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써요. 근데 모든 영어의 공통이 뭐냐면 of 다음에는 명사를 쓰는 거죠. 이렇게 뭐뭐를 인식하다. 그런데 똑같은 be aware of를 쓴 다음에 명사를 쓰지 않고 문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문장일들 어떻게 쓰냐? 이거 모든 영어의 공통된 어떤 패턴인데요. 해당되는 전치사를 제껴요. 그리고 그 자리에 that을 쓴 다음에 블라블라 주어 동사 문장을 씁니다. 이러면 주어가 동사인 것을 인식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e proud of가 뭐뭐를 자랑스럽게 여기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명사를 쓰는 거예요. 어떤 명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다는 뜻이고 be proud 한 다음에 전치사를 제끼고 that을 쓴 다음에 주어 동사 블라블라 쓰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편한 거예요. 이 패턴을. 그러니까 오늘 we should be aware 다음에 대신 나왔다는 건 원래는 of하고 명사를 쓰는 자리인데 문장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that 이하라는 문장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 자, learning is one thing and applying is another. 영어에 흔히 우리가 one thing, another라고 보통 외웁니다. 뭐뭐 is one thing, 뭐뭐 is another. Something is one thing, something is another. 그래서 배우는 거랑 applying, 적용하는 것은 서로 별개다라는 표현이 영어의 one thing, another 패턴으로 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패턴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죠. 4번에서는요, 요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rolling stone이 있고, 두 번째 줄 보니까 rolling a stone이 있죠. 이걸 절대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이해를 하세요. 예, 이해를 하십시오. 인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영어에 아름다운 여자가 beautiful lady인가요? 아니죠. 한 명일 땐 하고 beautiful lady 하는 것이 영어 어순이잖아요. 형용사가 명사 앞에 붙는데 여자가 한 명일 때는 쓰잖아요. 이거는 제일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링 스톤, 롤링은 꾸며주는 말, 구르는 하는 현재 분사로서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굴러가는 돌입니다. 하지만 롤링 어 스톤, 한 돌을 이거는 굴리는 것, 동명사가 되는 거죠. 이건 돌을 굴리는 것. 오케이? 이렇게 틀려요. 자, 그럼 첫 번째, rolling stone. 구르는 돌은 gathers no moss. 이거 유명한 말이죠. moss가 찌꺼기, 이끼 그런 뜻으로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영어 속담입니다.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속담이 있다 할 때 영어로 도치를 시켜서 said 하고서 도치. An old proverb. proverb가 속담이거든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계속 움직이면은 낡지 않고 뭐 늙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속담이 계속 구르면 이끼가 끼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돌이 굴러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rolling a stone 돌을 굴린다는 것은 is hard work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If the stone is heavy 그 돌이 마침 무겁다면 If you can overcome the weight and do not stop rolling the stone you will be able to have a shiny stone without any moss on it. And the stone can eventually defeat a Goliath in your life. Do not be afraid of a stone before you. 자, if you can overcome, 당신이 극복할 수 있다면, the weight. 여기서 the weight는 그 돌의 무게겠죠. 그 돌의 무게를 overcome, 극복할 수 있다면, 계속 이어서 and do not stop, 다 if에 걸리죠. If you do not stop rolling, stop 다음에 ing 붙으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예요. 동명사입니다. rolling the stone. 이번엔 the stone이죠. 앞에는 a stone.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엔 the stone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쓰는 겁니다. rolling the stone. 그 골을 굴리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you will be able to have 너는 be able to 할 수 있다는 얘기죠. will be able to 유명한 말이죠. 앞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will be able to have 갖게 될 것이다. a shiny stone 반짝이는 돌을 갖게 되는데 without 자 절대 찍지 마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이거 영어로 할 수 있는지. A shiny stone 반짝이는 돌인데 without any moss 모스가 찌꺼기 이끼가 없는 돌인데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이끼가 없는 돌을 갖게 된다 할 때 without any moss까지 쓸걸요 아마 우리가 단어를 안다고. 근데 moss까지 쓰는 게 아니라 on it까지 써야 됩니다. 왜냐면 without any moss 그러면 이끼가 없는 게 어디 없는 거예요. 이 돌과 상관없는 곳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끼는 그 돌 표면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on it까지 쓰는 게 사실 보면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on it 잘 못 쓸걸요 아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셔서 내가 이 문장에서 한글로 이끼가 없는 돌 할 때 on it까지 쓸 수 있는가를 깊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문장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and 그리고 이끼가 없는 돌 계속 굴리면요. 돌이 이끼가 없어진대요. 그렇죠? 그리고 the stone 조금만 참고 굴리면 그러면 그 돌이 can eventually defeat a Goliath in your life예요.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우리가 상식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이름 앞에 관사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여러분, 골리앗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 역사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그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쵸? 영어에 셀 수 없는 명사에다 어를 붙였다는 건 뜻이 구체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페이퍼가 쓸 수 없는데, 아니, 페이퍼가 셀 수 없는 단어인데, 페이퍼 하면은 종이가 아니라 신문이나 논문이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뷰티라는 아름다움이 셀 수 없는데, 뷰티 그러면 미녀라는 뜻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골리앗은 당연히 사람 이름의 무관사인데, 골리앗 했다는 건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나의 어떤 구체적인 존재들, 아니면 구체적인 일들,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고, 내가 도무지 무찌를 수 없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상징적인 말로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건 골리앗도 되고요. 골리앗 쓰도 돼요. 여러 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골리앗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영어 성경책을 찾아보니까요.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딱 까가지고 이제 쓰러뜨렸잖아요. 그때 표현이 매끄러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돌이 이제 성경에서는 뭐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 이런 걸 상징하는 말인데 매끄러운 돌이니까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예, 순수한 어떤 신앙의 결정체 이런 걸 다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돌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지르고 돌리다 보니까 표면이 반짝반짝해진다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됐어요. 반짝이는 돌. 가치 있고 아름답고 상징적으로 멋있는 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돌이 나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오히려 돌이 되더라 이거죠. So do not be afraid of a stone before you. 네 앞에 어떤 돌이 놓였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되죠? 오히려 그 돌을 막 굴려서 조금만 힘내서 굴리면 shiny stone이 되고요. 이 shiny stone은 너의 인생에서 정말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장벽과 같았던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무찌를 수 있는 큰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멋있는 말입니다. 제가 써놓고서 참 감동했습니다. 예, 원어민한테 다 검사 받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를 영어로 Middle Ages라고 그래요. Age는 나이고 Ages가 시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n the Middle Ages, most of the scientists did not want to be exposed to public attention regarding being opposed to the religious doctrine, such as Ptolemaic theory. But going against the trend of the times before overwhelming Catholic authority was not easy for them. They were on the crossroad of having to decide whether to stand on the truth or the wrong ideology. 역시 스탑 누르고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같이 볼까요? 중세 시대 때 모스터브 알죠? 대부분의 과학자. 자, 구체적인 거 얘기할 때는 모스터브고요. 막연한 거 얘기할 때 모스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이번엔 중세 시대라고 시대를 언급해줬죠? 이때 과학자니까 구체적인 사람들이죠. 당연히 모스터브도 맞습니다. 자, 모스터보다 과학자가 did not want to be. 자, 뭘 원하지 않았냐? be exposed to는 어디에 노출되다. 이렇게 끊는 겁니다. 노출되길 원하지 않았다. 어디에? public attention. 대중들의 관심에. 대중들이 자기 보는 게 싫어요. 근데 regarding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regarding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독해하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뭐뭐에 관하여 할 때 about를 많이 배우잖아요. 맞아요. about 맞는데 이게 중학교나 수능 레벨에 올라가면요, about 대신에 regarding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 영어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사들이 regarding이라는 표현이랑 그다음에 with regard to도 역시 뭐뭐에 관하여거든요. 이 두 가지를 보통 외우라고 추천을 합니다. 이게 about 대신에 쓰는 거예요. 자, 뭐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 regarding이 아까 about 개념, 전치사 개념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ing가 나와야죠. 전치사면 동명사예요. 그래서 being opposed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영어의 be opposed로 뭐뭐에 반대하다 뜻이죠. 반대하는 것, 이거에 관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피하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자, 뭘 반대하냐? The religious doctrine. 자, 종교적인 교리입니다. 독트린은 하나의 사상 그런 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리. 각 종교마다 교리가 있잖아요. 기본 교리가 있죠. 서치에서 예를 들어 이거는 발음이 P가 묵음이에요. Ptolemaic theory. 자, 이게 누구냐면요. 한국말로 프톨레미라고도 하지만 이게 프톨레마이어스 해가지고 그 천동설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고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했다 해가지고 이거 톨러메익 시오리가 바로 천동설입니다. 그럼 지동설은 코퍼니컨 한 다음에 theory 하면 이것이 지동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 그 당시에 천동설은요, 과학 이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종교 이론에 가까웠죠, 사실은요. 예, 천동설, 서치에서 예를 들어 천동설과 같은 그런 종교 교리에 반대한다는 거에 관하여 퍼블릭 어텐션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끊고 영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한번 연습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문법이 정확히 잡히고 해석이 정확히 잡힙니다. 그러나 자, 또 ing 주어가 나왔어요. Going against the trend of the times before overwhelming Catholic authority 해놓고 was가 나왔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이죠. 자, go against the trend of the times라는 말 유명한 말을 외우세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아예 말 자체가. 시대니까 S 붙였죠. 아까 중세시대 때 AG S 붙인 거랑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거. Before overwhelming. overwhelming 뭐죠? 압도하다죠, 동사로. 자, over, WHELM까지 쓰면 압도하다라는 동사예요. overwhelming, 압도적인 카톨릭의 권위 앞에서, 카톨릭이 옆에서 마녀 사냥하는 분위기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 was not easy, 쉽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요 for, 아까 했었죠? 그들의 뭐라고? 경우라고 그랬죠. 그 과학자들의 경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과학자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천동설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 요거는 옛날에 제가 그 인터넷 유튜브 강의에서 가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건 제가 그 외워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연설문에서 한번 보고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대통령 연설문 이런 게 있더라고요. We are on the crossroad of having to decid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whether to or 요게 뼈다구예요. 왜냐면 decide는 to에 걸리잖아요. 이 동사. 그다음에 whether는 or에 걸리죠. 그래서 이 노란색 표현 보고 이해하시고 외우세요. 자, 결정을 해부터 해야 한다죠. 결정을 해야 할 사거리입니다, 이게. 크로스로드가 사거리에 우리는 서 있다. 한마디로 갈림길에 서 있다.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stand on the truth, 진리 위에 설지, 아니면 wrong ideology, 잘못된 사상 위에 설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 표현도 한번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해석해서 절대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좀 외운 다음에 말로 외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영작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외워서라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정확히 우리가 해석하듯이 끊어서 영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게 병행이 되셔야 정확히 해석하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해석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